이천 물류창고 화재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제 용인의 물류창고에서 비슷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화재 당시 물류창고에는 69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지하 4층에서 일하던 5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 인명피해 이번에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걸까요? 네,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피해 원인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바로 발생이 됐었던 그 지하 4층에 있다가 생존한 한 분의 그 진술에 의하면 냉동 탑차 쪽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그리고 검은 연기가 눈앞을 가려가지고 본인이 이 옆에 벽을 더듬어가면서 나왔다. 이분은 이제 생존하신 분이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숨진 근로자 5명이 모두 지하 4층에서 근무하던 분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이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특성상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지하 4층이었고, 화염에 취약한 단열재는 일단 불이 붙게 되면 유독가스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천 물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센터 화재하고 거의 판박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천 물류센터는 이 물류센터를 짓고 있었던 그 신축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또 이번 물류창고 화재, 물론 이제 다 건설이 완료돼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화재이기 때문에 약간 양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레탄 폼에 옮겨붙어서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등 이에 피해 양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 등의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고 조금 전에 끝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아울러 또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는지 등등에 대해서 감식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정확한 감식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주차장 쪽이 너무 넓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그 화재 원인이라고 우리가 추정이 됐던 차량 폭파 화재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소 이제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저께 첫 브리핑을 할 때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발화 지점을 냉동 탑차라고 얘기를 했다가 2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에는 이재명 지사가 왔을 때는 차량이 아니고 차량 옆에 있는 창고, 즉 냉장고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어저께 오후 1시 30분에는 사실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식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경찰, 소방이라든가 국과수 등을 포함을 해서 총 7기관이 합동 감식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 사고에서는 그 최초 발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직 그 최초 지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최초 얘기에 나왔던 그 냉동 탑차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떤 일부분 선을 그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차량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합동 감식에서 좀 정확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저온 창고에서 어떤 발화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이 외에 다른 창고의 물류센터의 어떤 그 원인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 감식과 또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이런 화재가 났을 때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인명피해도 크기도 합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때만 해도 38명이나 숨지고 10명이 다쳤는데 이번에 5명이 숨졌습니다만 그때 화재와 판박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화재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방지책 정말 없는 걸까요, 교수님? 글쎄요, 이제 이번에 그 현장을 방문을 했던 그 이재명 경기지사도 아니 이천에 물류 화재 사고가 난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그 원인과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을 지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류 창고라고 하는 것이 거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물건을 적재해 놓는 곳이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공검사 당시에 합격 판정을 받았던 대피로라든가 또는 유도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그 적재 물품에 의해서 가려져서 잘 안 보였는지, 그것도 이번에 이제 감식 결과에 따라서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그 화재 현장을 보게 된다면 좌우 진출입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길의 통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과 연관해서 뭐 이미 그 국내 대형 화재가 지난 그 2020년만 금년만 하더라도 3월, 4월, 7월 달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말 감식 결과를 좀 기초로 해가지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사전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언론도 매번 전해드리면서 이 같은 대형 화재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방지책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방지책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현장에서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야 될 것 같습니다.